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최담도 파트 강진구라고 합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서 보면 췌장, 담도, 담낭 이런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 위에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소화기내과인 경우에는 위, 대장, 그다음에 담낭, 췌장, 간까지 다 보셨지만 점점 이런 학문 영역들이 커지면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담도나 췌장 같은 경우는 매우 또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세분화 때문에 점점 소화기내과 영역에서도 췌장, 담도 영역이 또 따로 분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췌장과 담도에 쓰이는 내시경이 일반 위와 대장에서 쓰이는 내시경과 틀리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돼서 있는 학회도 많고요. 여기에 점점 이제 관심 분야도 늘어져서 아마 환자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에서 가장 외과 선생님과 밀접한 영역이 바로 췌장, 담도, 즉 췌담관 파트일 거예요. 가장 췌담도 파트의 흔한 질환이 급성 담낭염입니다. 치료는 외과에 의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과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외과 선생님이 담낭염 같은 경우 보면 되지 왜 소화기내과 의사도 환자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간에서 만든 담즙을 보통 저장하는 기관이 담낭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를 시키게 하는 길이 바로 담도인데요. 이 담도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ERCP 혹은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통해 이런 담도에 있는 결석을 제거를 하면 그 이후에 담낭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과 진료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췌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강 깊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과 의사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급성 췌장염 중에 괴사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 의사 선생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룩해야만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석인 경우에 요런 데 돌이 있으면 수술을 하려면 개복을 내서 요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혹은 ERCP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 요런 돌을 뺄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요. 하는 방법은 위 내시경과 비슷하지만 위 내시경보다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특수 촬영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시술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빼내고 그 다음에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황달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여기가 담도인데 이런 담도가 이렇게 막혀요. 여기가 막힌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관 같은 거를 꼭 넣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ERCP라는 거는 담도나 췌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거나 혹은 그 안에 관을 넣어서 배액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ERCP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시경하고 좀 틀려요.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내시경은. 하지만 ERCP는 카메라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측시경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런 담도가 막히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황달이라고 하는 그런 황달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전신 마취에 의한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ERCP를 통해서 담즙을 배액을 해주면 안전하게 외과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최근에 점점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화불량하고 참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 소화도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먹고 난 후에 오른쪽 윗배가 불편하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건 만성 담낭염에 해당이 되겠죠. 계속 맛있는 걸 먹고도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배가 이유 없이 불러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은 우리가 소화제를 먹고 꽤 오랫동안 지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교적 간단한 복부 초음파를 해도 만약에 담낭을 봤을 때 담낭벽이 조금 두꺼워져서 만성 담낭염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소화기내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 검사 후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삶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고2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왔는데 저는 통닭만 먹으면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음파를 해봤더니 정말 담낭이 만성적으로 부어있고 결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고등학생은 용감해요. 수술하자마자 한 3일 후에 통닭을 시켜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외래에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이제 안 아파요. 통닭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도 있군요. 췌장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요. 췌장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겠죠.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당뇨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당뇨 조절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체중이 빠지는 문제. 왜냐하면 당 조절이 안 돼도 체중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으로 복부 초음파 정도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건강 예방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췌장이 복부 초음파에 아주 적합한 검사는 아니지만 몸이 조금 마르시거나 일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80% 정도는 췌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췌장염이나 혹은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췌장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솔직히 췌장에 좋은 음식 하면 인터넷 쳐보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대는 거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흡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크게 3가지거든요. 당뇨, 만성 췌장염, 그리고 흡연입니다. 금연이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 술이 안 좋겠죠. 특히 남성분들의 여러 즐거움을 앗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술, 담배,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고지방식이. 그래서 결국에는 회식 자리가 안 좋겠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고 밖에 나가는 거. 여기 일단 제일 좋지 않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녹황색 식물 같은 걸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소화기 내과의 대부분의 식습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중해 식습관, 채식 위주의 습관,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건강식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 술을 주의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췌담도 내과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점점 이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요즘 들어서 누구누구 췌장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불안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검사를 하시면 피검사가 될 수도 있고 영상검사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검사가 할 거고요. 췌장 낭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췌장에 췌자만 들어도 너무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정말 큰 병 혹은 내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너무 큰 병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병원에 오시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위 내시경 혹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빠지는 것 같다. 위나 이런 대장 질환 말고 이런 췌담도 질환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검사를 좀 해보자.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저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강진구한테 오시면 친절한 설명과 적절한 진료를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